모든 축구 선수들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고 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전성기를 겪기도 하고 슬럼프를 겪기도 하죠.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후에는 신체적 노화에 따라 슬럼프를 맞이하거나 은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축구선수로서 수명이 긴 포지션인 골키퍼나 수비수는 그 기간이 더 길기도 합니다. 특히나 노련함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골키퍼는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까지도 전성기와 다름없는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죠.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더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며 기술적인 부분들이 뛰어나야 더 빛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아닙니다. 현대 축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정통 공격수, 그리고 스콜피언 킥,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올리비에 지루는 현재 86년생 37세의 나이로 AC 밀란에서 뛰고 있습니다. 왼발을 주발로 사용하며 193cm에 91kg, 탁월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정통 스트라이커 역할을 소화하죠. 올리비에 지루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아스날 시절부터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절 지루의 정갈킥은 축구팬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지루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그때가 아닙니다. 하브리그만을 전전하던 올리비에 지루는 몽펠리에에서 2시즌 동안 85경기 39골 17개의 도움이라는 엄청난 성적과 함께 리그 득점왕 그리고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며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아스날의 전설과 같은 선수인 반페르시가 맨유로 이적하게 되며 아스날에서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아스날에서 253경기 105골 43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지루는 2017-18 시즌 오바메양의 아스날 이적과 함께 런던 라이벌 팀인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에서 119경기 39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다양한 트로피들을 들어올린 지루는 30대의 나이에도 주전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당시 그의 나이 34세, 그가 보여주고 있던 경기력과 별개로 그의 나이를 감안하였을 때 그의 기량이 급격하게 저하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고향팀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하위 리그 혹은 하위팀으로 이적하여 교체로 출전하다가 은퇴 소식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하였죠.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올리비에 지루의 다음 행선지는 다름 아닌 이탈리아의 명문 AC밀란이었죠. AC밀란이 34세 스트라이커 올리비에 지루를 영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 지루는 어떤 선수이길래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로서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지루는 기본적으로 현대 축구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정통 타겟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폴스나인과 같이 제로톱 전술이 큰 유행을 이끌었기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죠. 정통 스트라이커라 함은 탁월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 헤더 능력에 장점이 있는 선수를 말합니다. 올리비에 지루는 이 역할에 아주 적합하죠. 게다가 지루는 피지컬적인 강점과 더불어 오프더볼의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터치나 연계가 워낙 부드럽고 정확하여 지루에게는 연계형 공격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지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슈팅 능력입니다. 슈팅 능력이라고 하면 강한 슈팅 그리고 정확한 슈팅을 많이들 떠올리겠지만 지루는 조금은 다른 슈팅 능력에 더욱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한 슈팅 능력입니다. 지루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세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공을 위협적으로 골문에 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 시절 지루의 스콜피언 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이죠. 이외에도 지루는 슈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 슈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며 그 정확도 또한 꽤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지루는 논스톱 혹은 원터치가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 번에 공을 연결해주는 패싱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지루가 연계형 공격수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지루는 스피드나 공을 운반하는 드리블에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뛰어난 연계 능력으로 본인의 단점까지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공을 받아 운반하지 않고 2선 혹은 3선 선수들에게 공을 쉽게 내어주고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을 완벽하게 가리며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2선 자원들이 강한 팀에게 지루는 아주 적합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프랑스 국가대표에서의 지루입니다. 지루는 첼시 시절 좋은 활약을 기반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발탁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프랑스는 월드컵 우승을 해내는 데 성공하죠. 보통 월드컵을 우승한 국가의 공격수는 많은 골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월드컵에서 지루가 기록한 득점의 개수는 바로 0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루는 전대회를 통틀어 유효슈팅 1회라는 충격적인 스탯을 기록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프랑스 대표팀 디디에 데샹 감독은 지루는 득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고 대표팀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음바페의 측면 돌파와 그리즈만의 중앙지향적 플레이를 주 공격 루트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지루였습니다. 지루는 영리한 오프더블을 통하여 상대 수비수를 끌어주고 공을 받으면 최대한 간결하게 이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내어주어 프랑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켰죠. 어쩌면 AC밀란은 이런 모습을 보며 30대 중반에 지루의 사용법에 힌트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루를 영입할 당시 밀란은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에는 하파엘 레앙이라는 최정상급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었죠. 지루를 영입함으로써 레앙의 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1-22 시즌 지루는 당당히 38경기 14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도 건재함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 시즌에도 주전으로 나서며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상대한 선수 중 가장 어려운 공격수로 지루를 뽑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루가 얼마나 까다로운 공격수인지 예상해볼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37세의 나이로 부진하고 있어 LAFC로 이적이 확실시되는 듯 하지만 그가 30대 중후반까지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는 정말 나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것 같네요. 86년생 올리비에 지루, 한국 나이로는 부록을 바라볼 나이임에도 그의 선택은 은퇴가 아닌 새로운 도전일 듯합니다. 과연 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올리비에 지루의 축구 스토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지루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